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살포시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성분들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 내면의 숨은 섬세한 감정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듬어드릴 수 있을지 장황하게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중년이 되신 여러 신사분들께서도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며 경험과 연륜을 쌓아오셨겠지만 인간관계란 늘 예측 불가능하고 특히 남녀 간의 미묘한 심리적 간극은 자칫 놓치기 쉽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께서는 여성들은 결국 내가 얼마를 벌고 어떤 선물을 해주고 어떤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느냐를 가장 중요시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선 물질적인 풍요나 재정적 보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여성분들이 제일로 여기는 것은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물건이나 금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전해지는 당신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메시지이자 내 기분과 안녕을 당신이 사려 깊게 살펴주고 있다는 표현인 것이지요. 많은 남성분들께서 연애 초기나 결혼 초기에 우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주 연락하거나 애정어린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시곤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퇴근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말 한마디가 그다지 큰 노력 없이도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느껴질 즈음에는 대개 이러한 작은 배려가 잊히거나 형식적인 표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분들께서는 이 사람이 나를 예전처럼 생각해주지 않는 건가, 내가 익숙해진 존재가 되어버린 건가 하고 서운함을 느끼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서로 편해졌으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어찌 보면 사소한 부분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곤 합니다. 물 한 잔을 건네주는 한 끝의 마음 씀씀이 퇴근 후 늦은 시각에 오늘 하루 피곤했을 텐데 수고 많으셨다라는 한 문자의 따뜻함, 혹은 상대방이 요즘 힘든 일이 없는지 살펴보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 등이 수많은 물질적 지원보다 훨씬 깊은 감동입니다. 가령 생일날에 비싼 가방을 선물 받아도 정작 그 선물을 건네는 순간에 이거 받아 어차피 필요하다며 식으로 툭 내민다면 오히려 그 가방이 주는 기쁨은 반감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단히 비싼 물건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서 조금이라도 일상의 활기가 될 만한 걸 찾았다. 내겐 이게 작아 보일지 몰라도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해봤다라고 말해준다면 그 선물의 금전적 가치와 무관하게 마음 가득 따뜻함이 스며들겠지요. 바로 이것이 여성분들이 바라시는 진정한 관심이자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이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나 자신에게도 소중하지만 내게 중요한 상대에게도 아주 귀한 존재임을 체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그 체감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자잘한 순간에서 서로 교감되는 모습에서 비롯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성분께서 몸이 좋지 않아 생리통이 심해 얼굴조차 창백해졌을 때 곁에서 어디 아프신가요? 약은 드셨나요? 오늘 좀 일찍 쉬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작은 손길로 이마를 짚어주며 걱정해주는 모습이라면 그건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도 가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아침 밥은 드셨나요? 라며 안부를 묻는 짧은 톡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이 사람이 여전히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끼실 수 있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종종 그냥 돈이나 많이 벌면 되지 않느냐? 라고 단순화하는 시선은 사실 깊숙이 들여다보면 왜곡된 결론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전적 안정은 행복의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사랑의 본질은 아니며 오히려 물질을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만족을 주려는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오해와 서운함만 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여성분들은 전혀 돈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 생활을 위해 일정 이상의 재정적 기반이 필요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만 핵심은 물질적 지원과 함께 진정한 관심을 병행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값비싼 식사 한 끼를 대접하더라도 그 식사가 어떤 의미인지, 상대방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 세심히 살펴봐 주는지 여부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열심히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다짜고짜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라고 묻는 대신 오늘 하루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 힘들진 않으셨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은 배가 됩니다. 그런 다음 자연스레 배는 고프시지 않으세요? 혹시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나요? 라며 관심을 더해 나간다면 서로의 관계는 점점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는 복잡한 기술이 아닌 사소하지만 지속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중년 신사분들께서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굳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그것을 상대방이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물론 남성분들도 그러한 욕구가 있으나 사회적 문화나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은 가슴속에 눌러놓았던 사소한 기분까지 공유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 순간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즉시 결론 지어버리기보다는 정말 힘드셨겠군요.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속상하셨나요?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감해 주시는 편이 훨씬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성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내가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 함께 공감해주고 내가 느낀 감정에 대해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무척 섬세한 영역입니다. 말을 귀 기울여 듣는 태도, 중간에 스마트폰만 쳐다보지 않는 집중력,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추임새를 넣는 호응 같은 디테일에서 더욱 생생하게 전해지지요. 이렇듯 작지만 구체적인 관심들이 어우러져서 여성분들의 마음속에 아, 나는 소중한 존재야.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구나. 내가 힘들어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고민하는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 순간 비로소 진정한 애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애정은 습관처럼 굳어지고 서로 무심해지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이 쌓이면 그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게 가꿔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대에는 가끔씩 돈과 조건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여성분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각자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표나 환경에 따라 물질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그분들도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결국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고 때론 왜 날 존중해주지 않지라는 마음이 돈이나 조건으로 위장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보다 돈이 좋으냐라는 질문을 해보기도 하지만 사실 금전과 사랑은 저울질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겠지요. 금전은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사랑은 삶의 의미와 에너지를 부여해줍니다. 굳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나 고민하겠지만 둘 다 충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다만 여성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 모든 물질적 조건 안에 포함된 나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정서적 교감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남성분들께서 나는 표현이 서툴러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라며 고민하신다면 그럴 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힘들었던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부터 말이지요. 문자를 보내는 일이 익숙치 않다면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오늘 저녁은 뭘 드셨나요? 같은 간단한 안부 인사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하고 서툴러도 조금씩 시도해보면 어느새 익숙해지는 날이 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 없으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으면 작은 자극에도 크게 화를 내거나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마음속 깊이 긍정적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으면 조금 실망스럽거나 서운한 일이 생겨도 금세 회복하고 서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 확신은 상대방에게서 오는 직접적이고도 꾸준한 애정 표현과 관심을 통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남녀 사이의 차이뿐 아니라 사람마다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 대화하는 스타일, 관심사를 두는 영역이 천차만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언제 기뻐하고 언제 슬퍼하는지를 세심히 관찰하고 물어보는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호기심을 잃지 않고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구나 하고 새로움을 발견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중년이 되면 사람들은 흔히 이미 내가 알 만큼 알지 않았나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평생 배워가는 존재이기에 자신도 몰랐던 면모를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상대방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당신과 어제의 당신이 미묘하게 달라졌듯 오늘의 그분 역시 어제의 그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존중해주는 자세가 있다면 관계의 깊이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내가 중년인데 지금 와서 감성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색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어색함을 인정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더욱 가치 있습니다. 오랜 부부 사이에도 의외로 모르는 게 많고 언젠가부터 대화를 건너뛰고 지낼 때가 많으니까요. 사실 연애 시절에는 매일 밤 새벽까지 통화하거나 길고 긴 편지를 주고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월이 흐르며 어느덧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때 점차 멀어지는 거리가 생기는 법이니 다시금 대화의 창구를 열어보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여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마음이 지쳐버리면 상대에게 온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건강도 챙기시고 취미활동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면서 그 여유를 상대방과 나누려 하신다면 자연스러운 배려가 더 불어나올 것입니다. 가끔은 여성이 바라는 게 단순히 관심이라면 나는 너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꾸준히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문제입니다. 처음 며칠간은 오늘은 안부 문자를 보냈고 저녁 식사를 물어봤다라고 기록할 수 있지만 바쁜 일상이 찾아오면 또 금세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걸 습관화한다면 관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대방이 받은 메시지에 답장이 조금 늦어져도 섣불리 실망하거나 짜증내지 마시고 바쁘시면 괜찮습니다. 혹시 여유가 생기시면 말씀해주세요. 정도의 여유로운 반응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상대방도 감사한 마음을 품고 다시금 긍정적인 응대를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배려는 쌍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순간 응대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왜 연락 안 주냐고 몰아붙이기보다는 바쁘시면 괜찮습니다. 혹시 여유가 생기시면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성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교류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입니다. 어찌 보면 현대의 여성분들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고 스스로의 목표와 가치관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남성분들이 나는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진지한 성찰을 거듭한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컨대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그분들이 느끼는 감동은 크게 배가 될 것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도전하며 서로 힘이 되어주는 관계에서 여성분들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는 결코 물질로만 채워질 수 없는 삶의 근본적인 안정감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년이 되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미 굳어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파트너를 찾거나 현재의 파트너와 동행한다면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분들께서도 상대방인 남성분들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함께 성장의 기쁨을 나눈다면 자연스럽게 안정감 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발휘하곤 하며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힘들다 보니 배우자나 연인이 곁에서 당신이라면 분명히 해낼 수 있어요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서로 간에 당신도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이지만 나 자신에게도 자부심을 갖게 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오간다면 그 관계는 점점 더 공고해지고 의미를 더해갈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여성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물질만이 아닌 나를 보살피고 존중해주며 함께 성장하는 감정적 유대감입니다. 이는 말처럼 단단하지 않지만 동시에 매우 사소한 시작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손끝에 닿는 작디작은 배려와 마음을 담은 관심 그리고 꾸준한 교감이 쌓여서 큰 행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지요. 혹시라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삐걱거리거나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다면 내가 언제부터 이분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을까라고 돌이켜보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길고도 복잡한 인생에서 서로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관계를 꾸려나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큼 소중한 것도 드물 것입니다. 중년이 되어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관심과 배려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밥은 드셨나요? 힘들진 않으세요? 혹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는 간단한 물음에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런 말이 너무 어색하다면 따뜻한 눈빛과 미소로 대신해도 됩니다. 결국 마음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다가가는 태도는 누구에게나 전해집니다. 이처럼 여성분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 속에서 당신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라는 작지만 큰 확신입니다. 이는 삶의 생기를 불어넣고 서로의 존재 이유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불씨와도 같습니다. 중년이라는 시간은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며 때로는 지치고 고민도 많아지는 시기이지만 그 깊이만큼 더 풍성한 감정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마음을 표현해보시길, 작은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긴 글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언젠가 이 글을 또다시 읽는 순간은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게 바라오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인생의 여러 국면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들을 떠올려보면 여성분들이 얼마나 섬세한 감정을 품고 그 감정들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큰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결혼기념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단순히 오늘이 기념일이네 축하해라는 말로 끝내버리는 대신 당시의 추억을 함께 떠올리며 그때 당신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있고 싶습니다와 같은 따뜻한 문장을 건네보세요. 여기에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이 내 삶에 어떤 영감을 주고 있는지 같은 조금은 사적인 감정까지 진솔하게 나눈다면 상대방의 마음속 깊이 여운이 퍼집니다. 자소한 예로 주말 아침에 커피 한 잔을 타줄 때도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오늘 아침엔 이 커피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혹은 상대방이 피로로 지쳐있을 때 왜 이렇게 나른해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짧게라도 물어보며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헤아리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귀찮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 있으나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은 분명히 전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관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안정된 지지를 제공합니다. 중년을 맞이한 우리 세대에게는 사회적 역할도 많고 책임도 무겁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교육비, 부모님 부양, 직장에서의 경쟁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겹쳐서 하나하나 신경 쓸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함께 동행하는 배우자나 연인의 배려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당신이 힘들 땐 내가 곁에 있어주고 내가 지칠 땐 당신이 나를 보듬어주니 우리 서로가 인생의 버팀목이 되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길 때 그 힘은 물질적인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이 확신은 대단히 구체적인 사건이 없어도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관심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를테면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외투 잘 챙겨 입으셨나요? 라는 문자 한 통, 점심 거르지 않도록 챙겨 드세요 라는 작은 문구, 퇴근길에 조심하시고 도착하면 알려주세요 라는 사소한 부탁들이 모여서 나를 향한 지속적이고 진심 어린 염려를 실감하게 만듭니다. 여성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이벤트보다도 일상에서의 꾸준한 정서적 교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대부분은 평범한 날들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사회가 바빠지고 서로에게 할애할 시간이 부족해진 만큼 자소한 노력이 때론 무척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성분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그걸 건성으로 흘려듣는 대신 그 문제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이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이나 문제가 사소하거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위로받기 때문이죠. 더불어 중년이 되면 때때로 감정 표현의 게으름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과거엔 뜨겁게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피로에 지쳐 굳이 말을 해주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해버리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일수록 관계를 새롭게 되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원래 익숙한 것에 안주하면 성장이나 발전이 더뎌집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든 연인 사이든 내가 혹시 이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사람도 내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작 표현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라는 자각이 생긴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해보면 오래된 사이일수록 표현을 생략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해라는 말을 예전에는 자주 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라 여겨서 입 밖에 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연함 대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분들께서 감정적 교류에 대한 갈증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랑해요. 고마워요.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같은 말 한마디가 훨씬 큰 울림을 줄 수 있지요. 여성분들 중에는 이 사람이 표현을 잘 해주지 않아도 사실 내 심 알고 있어. 그런데도 서운해지는 건 어쩔 수 없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흘려듣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내 심 알고 있지만 그래도 듣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조금 더 자주 표현하고 조금 더 자주 물어봐주고 조금 더 자주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처럼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간단한 스킨십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쳐있을 때 어깨를 살짝 주물러주며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힘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해주면 심리적 안정이 상당히 커집니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터치와 짧은 한마디 안에 당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를 봐도 가까운 사이의 포옹이나 가벼운 터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중년 남성분들이라고 해서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표현하는 습관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 시작은 절대 거창할 필요가 없고 내 마음을 조금 더 솔직하게 보여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기울여서 들어보겠다는 의지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무슨 즐거운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묻고 만약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 있었다면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내가 옆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한 번 더 곁들여 보십시오. 가끔씩 어떤 분들은 그래봐야 감정만 풍성해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앞장서면 인간관계의 문제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감정적 지지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동력이 됩니다. 어떤 때는 고단한 현실을 뚫고 나가는 힘의 원천이 내 옆에서 내 아픔을 같이 느끼고 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는 확신에서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 실질적 도움과 감정적 도움은 전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당신이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주는 것,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열어 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남성분들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유 중 하나는 내 약점을 드러내면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나를 우습게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솔직히 털어놓을 때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기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구나라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대체로 자신이 마음을 열고 다가섰을 때 상대방 역시 진솔하게 응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나는 강해야해, 나에게 약한 모습은 없어라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겉으로는 듬직해 보이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서로가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는 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요즘 이런저런 걱정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해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라고 솔직히 털어놓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여성분들도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있구나. 나도 이 사람을 좀 더 이해해주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동기를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집 근처 공원이라도 산책할 때 그냥 조용히 걷기보다는 요즘 마음이 어떤가요?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과 가장 속상했던 일이 뭐였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가볍게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이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문득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덧붙여 주시면 그 순간부터는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상대방이 과거에 겪었던 일 혹은 현재 고민 중인 사소한 문제들, 미래에 대한 기대나 불안을 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런 점이 힘드셨군요.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며 공감해주면 여성분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실감하고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니 나도 이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현실적 지원과 정서적 교감이 균형을 이루는 파트너십입니다. 일부 현실적인 문제에서 남성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대처하는 모습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관계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책임감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하죠. 이러한 전제 조건이 투명하게 드러날 때 여성분들은 나를 이용하거나 단순히 의무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조금 더 많은 대화, 조금 더 많은 표정과 몸짓, 조금 더 자주 건네는 애정어린 말 한마디로 삶의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도 충분히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더욱 깊어진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 결코 늦었다는 패배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 세대에 비해 지금의 사회는 정서적 교류의 중요성이 훨씬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SNS나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대이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진짜 마음을 담은 표현이 더 소중해지는 역설도 존재합니다. 분명 표현의 수단은 늘었는데 진정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분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유대감을 이루려면 직접적으로 마음을 건네야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건네는 눈맞춤, 부담스럽지 않은 스킨십, 상황을 파악하고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핵심이지요. 지금은 내가 무엇을 말해야 적절할까를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이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있는가를 먼저 헤아려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읽어내려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레 적절한 표현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남성분들께도 분명 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여성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 표현 방식을 확장하고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관계 전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와의 소통에도 친구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감정이라는 복잡한 언어를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존재이니까요. 그리고 이 언어를 잘 습득하면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정말 긴 이야기였지만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성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나를 아껴주는 확신이며 그 확신은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 그리고 꾸준한 표현을 통해 형성된다.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여간 쉽지 않지요. 그래도 하나씩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중년이라는 때가 삶의 모든 면에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시기이듯 사랑과 관계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고 흐르지만 우리는 오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격려가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간단하게 클릭 한 번으로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삶의 다양한 면을 성찰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년이든 청년이든 결국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동시에 누군가를 소중히 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관심과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당신의 곁에 있는 여성분에게 따뜻한 확신을 선물해보세요. 그분의 얼굴에 번지는 잔잔한 미소를 보며 당신 역시 표현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순간의 공감과 배려가 두 사람 사이를 더욱 단단히 이어주는 기반이 되리라 믿습니다.